요거를 확인하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자가 급락기에는 이자가 쫙 올라갔다가 바닥을 칠 때 어때? 이자가 쭉 내려가다가 이자가 싸다가 어느 순간에 이자 금리가 조금씩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가. 바닥을 한참 기다가. 요때가 회복기야. 회복기야. 그럼 그거를 확인하고 이때 어떻게 되냐? 이때 레버리지 써도 돼. 이때 돼. 그럼 회복기가 되면 어떻게 해? 이자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 그럼 어떻게 되냐? 고정금리로 가는 게 좋아. 이때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 쓰는 게 좋아. 근데 이자가 계속 올라갈 거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거의 좋은 타이밍을 다 좋죠. 부동산 시장, 그건 어떠냐? 그게 빠른 게 어떠냐? 채권 시장이 은행 이자. 은행 시중 대출 이자의 변동성을 보면 그게 보여요. 상권적으로 제1금융권은 그건 잘 안 보여. 네. 정책금리이기 때문에. 시장금리를 볼 줄 알아요. 정책금리하고 시장금리를 혼동하면 안 돼.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뭐 그때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냐 바닥이 확인이 되는 거야. 스무스하게 이자가 쫙 올라가죠. 이자가 싸게 있다가 스무스하게 금리가 올라가 조금. 이때가 회복기야. 그럼 어떠냐? 바닥이 확인이 돼. 그 앞에 최저점이 그게 바닥이야. 그럼 앞에 이미 차트가 다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앞에 최고 저점 있잖아. 그게 바닥이야. 아니, 그럼 안심하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자, 부동산 시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떠냐? 한참 뒤야. 그럼 어때? 이렇게 올라가 있어. 근데 바닥이 여기인지 이때 바닥. 그럼 이때 들어가야 돼. 그럼 어때? 비싸게 주고 들어가. 보통 채권금리하고 부동산 부동산하고 요 두 개 이 사이에 들어가요. 이 사이에 들어가요. 요때 레버리지 쓰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진짜 걔 등신이 아닌 이상은 어떠냐? 손실을 보고 싶어도 손실을 보기가 힘들어. 어디 이상한 부도날 그 종목들이나 동전주나 주워먹으러 다니지만 않으면 손실을 내고 싶어도 손실이 안 나. 그럼 이때 레버리지 제1금융권에 내가 최대한 이자를 싸게 해서 들어가는 거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들어가면 큰일 나. 이게 레버리지를 쓸 시점이 있어. 그럼 언제 내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코스피가 3,200에서 왔다 갔다 하죠. 이게 3,500, 4,000 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떠냐? 얼마 못 가서 거꾸라져. 코스피가 뭐 2,0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뭐 그래. 1,000까지는 내려가기 힘들다. 그럼 어디냐? 이걸 대략적으로 시점을 봐서 레버리지는 그때 써야 돼. 그때 써야 돼. 시기가 그래.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쓰는 시기가 딱 그때야. 그때 써야 돼. 근데 그때 좀 되면 어떠냐? 주식엔 답이 없다. 주식은 망했다. 이런 소리가 다 당연할 거야. 그때야. 정확히 되면 레버리지를 써야 할 때가 오냐? 딱 그 시중에 딱 이런 말이 돌아. 주식은 망했다. 주식은 답이 없다. 대한민국 주식은 답이 없다. 이 말이 돌 때야. 이 말이 돌 때가 그때가 바닥이야. 그때 들어가야 돼. 근데 그때는 못 들어와. 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근데 그때가 될 때야.
그때 레버리지를 과감하게 써야 돼. 그렇다고 무리하면 안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 버틸 수 있는 정도만 써야지. 내가 버틸 수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냐? 나중에 반대 매매 당해. 손절해야 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해야 돼. 그건 각 개인 재정 상태와 멘탈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스스로 그거는 자기 재정 상태와 멘탈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측정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거 좀. 잡았네.